KTV 대한뉴스 유용합니다. 신경은입니다. 1월 14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이틀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이 264만여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로운 참모진이 참석하는 제2기 청와대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은 체육계 폭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2기 참모진들이 처음 참석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폭력, 성폭력 문제에 대해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한 보장이 있어야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털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체육 분야에서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국제대회의 메달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직원의 공직 기강도 강조했습니다. 2기 청와대는 초심을 되새기고 다시 다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보완하면서 더 유능한 청와대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1기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의 기틀을 놓는 혁신기였다면 2기는 혁신의 성과를 내고 제도화하는 도약기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유능의 척도 속에는 소통 능력도 포함된다며 기업과 시민사회, 여야 등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 기자, 내일은 대통령의 기업인 만남도 예정돼 있다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가 새해 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경제 주체들과의 만남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내일은 기업인들과 만남을 갖는 겁니다. 대기업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중견기업에서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이 자리합니다. 참가 기업인은 대한상의가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산업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경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합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에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기업인의 건의사항에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등 자유롭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최악의 미세먼지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돼서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는데요. 서울과 수도권뿐이 아니라 부산과 광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도심이 희뿌연 장막에 갇힌 듯 잿빛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미세먼지 탓인데 목과 코를 자극하는 미세한 먼지에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해야 돼서 너무 답답하고 좀 이제 이렇게 외출을 자제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깥에 되게 공기가 탁해가지고 외출하는 게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만 넘어도 매우 나쁨 수준인데 대부분 지역에서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매우 나쁨 단계를 기록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역대 세 번째로 이틀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고 부산과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은 오늘 오전부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됐고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됐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출력을 80%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어제 14기에서 16기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역시 대기 정체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한반도에 뻗쳐 공기 흐름이 멈추면서 국내외 오염물질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화요일인 내일 낮 반짝추위로 찬바람이 불면서 차츰 해소되겠지만 주 후반에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국가와 청해진 해운사가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사고 대응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 1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세월호 사고 대응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 생존자 본인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에게 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에게 2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생명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사고 이후 약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 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못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 원, 신부모에게는 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이 열릴 텐데요. 북미 두 정상은 언제, 어디서,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요? 최우진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세부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실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2월 말 3월 초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해 보입니다. 지난해 사례를 봤을 때 대략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 내지는 좀 더 많거나 줄 수는 있겠으면 시간이 있다고 보여지면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개연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설 연휴인 다음 달 5일 전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개최지로는 베트남이 꼽힙니다. 일본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베트남에서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다며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실제 베트남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지만 개혁 개방 정책을 적극 펼쳐 북미 간 중립지대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북한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가 적합하다는 관측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담 의제는 비핵화 협상입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리스트 신고, 이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관건입니다.